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저희가 영상에서 어니님께서 몇 번 이제 언급하셨던 BTS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BTS 하면은 방탄소년단이죠. K컬처의 정점에 있는데, 이 BTS를 주식에 접목을 시켜서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설명 잘 들어보시고 과거 저희가 공유했던 영상들하고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내용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T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전 같은 경우고, 매도를 어떻게 하냐는 결국에는 수익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T와 S의 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익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값이 같이 좀 올라가 줘야 돼요. 말은 상충이지만 여기서 굳이 따지게 되면은 수익금의 확률 또는 수익을 보다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값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상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비례 관계 같은 느낌이죠. 여기서 시간이 더 중요하다 해서 시간을 오래 소요시키는 게 아니라 시간값을 내리게 되면요, 나는 나의 정해진 시간대로 내가 정해진 그 타임 스케줄 안에서 나는 매매를 컨트롤 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 매도 행위에서 나오는 수익, 이게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은 A와 B는 투자자의 고유의 선택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B를 선택했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수익을 낮추더라도 시간을 빨리 하게 되면 나는 B를 더 선호하는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게, 수익을 낮춘다는 말은 투자에서는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영역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빠른 칼손절이 되겠죠. 빠른 칼손절을 통해서 나는 시간을 번 거고, 시간을 돈을 주고서 사는 거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잘라내면서 시간값을 번 겁니다. 잠깐 여기서 끊고 설명 좀 부연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해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뭐 차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 매도라는 게 이제 수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익 금액을 높이려면 뭐 예를 들면 여기다 이 정도까지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 시간을 좀 빨리 해서 매도를 빨리 치면 이 흐름 안에서만 놓고 보자면은 수익금을 요거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밖에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 케이스고 이게 B 케이스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걸 항상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흐름을 놓고 보자면 여기에서 손실을 보는 마이너스 영역값까지도 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상향 케이스에서 그렇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거 정반대 우하향 케이스에서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손실이 더 커진다, 시간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매도해서 수익금이 커지는 게 아니라 손실이 더 커진다. 여기서 다시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시간값이 올라가서 매도해서 수익금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조금 단어를 정정할게요. 구체적으로 기대 수익금을 만들어 간다, 기대 수익금을 키워간다, 요런 정도의 단어가 훨씬 더 적정한 표현이긴 하거든요. 우하향일 경우에도 단순히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서 시간을 주게 되면은 기대 수익값이 커진다라고 보게 되면 단순 존버로 해결이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도 중요한 거, 결국에는 T랑 S만으로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BTS로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즉 어떠한 매수 행위가 곁들여지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매수값은요, 우상향에서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물론 영향은 줍니다. 어떻게 매수했냐에 따라서 수익금의 규모는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우상향일 경우엔요, 잘 못해도 어차피 수익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우하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도 나는 많이 들였어, 그래서 기대 수익값도 높여놨는데 근데도 최종적으로는 난 손실이야, 이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매수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세 개의 조합은 우하향도 잡아낼 수 있어야 그게 더 롱런할 수 있고 꾸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가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예제를 봐볼게요. 이러한 우하향이 나왔었을 때 이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매수했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뒤의 흐름을 만날 수 있냐 만나지 못하냐의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주식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었을
떴을 때 무언가 실현손익을 발생시킨다, 요런 부분은 그 맥락만 보고 나면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왜냐면은 일직선으로 직선 하락을 하는데 이 안에서 어떤 관리를 하더라도 수익을 못 내겠죠. 하지만 주식은 파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직선 하락을 하는 건 아니고, 직선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주식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파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럼 이 파동 사이클을 이용해서 내가 만들어 가는 건데, 요 앞단에서 결국에는 매수를 어떻게 했냐가 이 뒷단의 기회를 살릴 수 있냐 살리지 못하냐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때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는 시간값.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근데 이 시간값을 극도로 줄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위하는 게, 여기서 사고서 나는 시간값을 길게 줄 마음이 없어 해서 여기서 자르는 거죠. 이만큼의 시간을 줬으니까 이거면 충분해 해서 여기서 자르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잘라낸 대가로 매도 포지션에서는 음의 영역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시간값으로 다시 매매를 했었을 때 내가 플러스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이거 가지고 시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 불가능만 놓고 단순히 얘기하게 되면은 가능하겠지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보다 확실하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값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시간값을 궁극적으로 내가 컨트롤하면서 줄여 내려오는 것은 결국에는 기본이 숙달됐었을 때 점점 보다 더 원활하게 줄여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줄인다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흐름이 있을 때 그냥 단순한 예인데, 여기에서 손실을 보고 나오느냐, 뭐 아니면 이게 다 끝까지 흐름까지 가서 여기에서 뭐 이익을 보고 나오느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숙달이 되면은 여기서도 요 흐름에서도 요 파등을 잡아서 여기서 뭐 이익을 보고 나온다던가, 뭐 그런 운영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여기에서 이만큼 크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 주식을 배우는 거죠, 이게. 네, 사실은 이게 큰 흐름을 잡아낼 수 있어야 이거를 훨씬 더 빠르게 이 좁은 흐름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결국엔 이게 원리적으로는 같은 건데, 빠르게 하려면은 이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게 숙달이 돼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내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에 이 이야기가 모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시 기회를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꽤 높은 확률로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식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의 기본 중에 하나는 수익을 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찍어서 맞춘 사람 말고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대전제가 깔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컨트롤이 되는 거고,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BTS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간단해요. 플러스입니다. 그럼 이 플러스라는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는 어떻게 매도하냐가 되겠죠. 그러면 초보자일수록 어떻게 매도하냐에서 시간을 컨트롤하고 싶겠지만 느리게 컨트롤하면서 수익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좁혀 들어오면서 더 잘 달리고 더 빠르게 달려보고 더 빠른 회전도 고민해보고 단계별로 성장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결국에는 매수 행위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매수도 그냥 한 번에 전량 매수, 그 다음에 심판을 기다려, 이거 가지고는 균형이 절대 안 맞추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선순위가 어찌 보면은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조금은 답정너처럼 정해져 있거든요. 결국에는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매도에 대한 컨트롤이 첫 번째 1번일 거고, 기대 수익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이 시간일 거고, 거기에 맞춰서 매수한다. 즉 자신이 매수하는 행위는 사실상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선택권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제대로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매수하고 싶으면 내가 내 돈인데 내가 그냥 사면 되는 거지, 돈이 죽지 사람이 죽냐 이러면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진짜 매수 못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매수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자신이 원해서 감정대로 하는 거죠. 이 균형에 의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자신이 원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은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하고는 조금은 반대이거나
하나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네요. 정리가 꽤 된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쉽게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흐름으로 뭐 이렇게 주가가 뭐 이렇게 간다고 치면, 이 매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어차피 플러스를 내기 위한 거니까, 플러스를 내가 이거를 얼마나 더 많이 먹느냐, 좀 덜 먹더라도 만족하냐, 이런 차이 정도니까, 아니면 마이너스를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 마이너스를 방어하고 플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매수 행동 자체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정형화돼 있는 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언니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틀이 어딨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다 몰빵해서 사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뭐 평행세계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맞으면 그 어디서 사도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몰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매수는 사실 자기가 준비되어 있을 때 어느 시점에서든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하셨던 매수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선택권은 없다, 자유의지는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여기서는 몰빵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어디서도 몰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해서 이 매수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느냐, 이런 숙제가 남은 거죠. 네, 정확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버디님 이야기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는 정형화된 틀이 있다, 이 얘기를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기법이나 어디서 사면 되는 자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정형화는 없습니다. 여기서 버디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정형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조합의 정형화에 가까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고 안 나오기 때문에 입체적인 나비 효과의 정형화를 말하는 거지, 순간의 단면만을 보고서 이 자리에서 사도 돼, 안 돼, 이런 정형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언니님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언니님 저 이 종목 지금 뭐 파는 게 좋을까요? 뭐 막 이런 질문하고, 이 종목 지금 좋아 보이는데 사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파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익 만족하시면 팔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영상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는 질문에 있어서는 지금 시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지금 시작 안 할 것 같아요, 딱 요런 정도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그럼 시작한 이후에가 문제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조합을 계속 합리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언제 시작하든. 그죠?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A포인트에서 여기서 사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걸 물어보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볼게요. 예제처럼 100% 매수하는 건 안 됩니다. 2% 매수하는 거는 해도 돼요. 섞어주는 거, 이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2% 매수해서 이 A에서 기하급수적인 아니면 드라마틱한 반전을 노릴 수 있느냐? 아니겠죠. 그러니까 A 하나만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앞뒤에 이어지는 매수 행위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 입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단편적으로 여기서 사면 오를까요? 라는 질문이 100% 매수해도 되나요? 또는 80% 매수해도 되나요? 한 번에 뭐 요런 류의 질문인데,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안 됩니다. 요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100%를 했다, 그럼 그 이후에 감내해야 될 것들까지 고려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뭐 똑같은 꾼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뭐 정말 많은 걸 내어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각오도 없이 그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100% 들어간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100%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불러오는 나비 효과는 이 이후에 무조건 매도가 섞여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100% 매수가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르든 떨어지든. 저렇게 하면 이제 칼손절 혹은 특정 구간에서 의미 없는 손절까지 다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100%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잘 되면 수익 극대화, 안 되면 칼손절 혹은 합리적 손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언니님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그건 애초에 시작부터 유리하지 않은 선택이다, 100% 들어간 것 자체가. 네, 이거를 잘한다고 하게 되면 100% 들어갔으면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못해도 한 30%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70%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고, 70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세분하게 나눠서 들어가는 게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타이밍 정말 잘 잡아서 나 이런 데서 매수를 했는데, 정말 잘 매수했는데 수익을 잘 못 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도의 문제가 아니라 매수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비중을 만들어도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매도를 하는 실제 자신한테 유리한 요 비흐름에서 이때 균형을 잡으면서 매수를 하는 사람은 호흡 자체가 안정적으로 길게 뺄 수가 있어요. 유리함을 보면서 보고 매도할 만큼만 딱 매도하고 추가로 균형 생각하면서 홀딩할 때 홀딩하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타이밍 매매로 스나이핑으로 여기서 진짜로 100% 딱 매수했다 그러면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가정하는 건 경험치가 많지 않고 그냥 초보자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고개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도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100% 하고서 평행세계에서 정확하게 반대로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여기서 칼손절? 진짜로 이 칼손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세요. 칼손절 잘 하시는 분들은 계좌가 높고요. 칼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수익 내는 것보다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봅니다. 한두 종목으로. 칼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100%로 시작을 해서 이게 나중에 물타기로 들어가면서 200%, 300% 이게 자체적으로 분할 매수를 이제 비중을 높여가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 BTS를 균형을 이상하게 깨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물타기 해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거겠죠. 계좌 잠식으로 가죠. 계좌 잠식 혹은 진짜 뭐 여기에 이제 대출까지 껴서 깡통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오늘 뭐 이 정도 할게요. BTS로 알아보는 어니스트식 주식 매매법 뭐 그냥 거의 뭐 기법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상당히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린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저희 영상을 그동안에 좀 최근 몇 개월 동안 꾸준히 봐왔다 뭐 최근 몇 주 동안 저희 영상 집중해서 좀 열심히 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굉장히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갑자기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다고 착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설명이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하시기보다 예전 영상들 같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저희 클럽에 오셔서 같이 매매 경험하시면은 진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본인의 계좌에 수익금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게 제가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 설명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수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 거기에 맞춘 어떻게 매수하느냐 이게 정석적으로 약간 FM적으로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평생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요, 이 과정이 숙달되고 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상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수익 극대화하면서 시간값도 좀 조율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매수하는 이런 응용적인 방법이 풀릴 수 있다. 하지만 전제는 기본기가 먼저 깔려야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